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한 소식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네, 벌써 12월 중순이니까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사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가 워낙 유행이 계속되다 보니까 올 한해 어떤 과학 뉴스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사실 기억에 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제 학술지죠 네이처가 올해 10대 과학 뉴스를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어떤 게 뽑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처가 뽑은 10대 과학 뉴스라 이게 어떤 게 뽑혔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일단 코로나 관련 뉴스는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난해에는 첫 등장했던 것 자체가 이슈였다면 올해는 사실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올해 10대 과학 뉴스에서도 백신을 위협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이 빠르게 개발이 되면서 정복에 가까워지나 싶었으나 변이 바이러스의 연이은 등장으로 코로나 이전으로의 복귀는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등장하면서 델타는 빠르게 전 세계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고요. 델타 변이가 기존 백신으로 예방 효과가 다행히 있긴 했지만 사실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이죠. 또 하나의 강력한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가 새로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져나가자 일부 국가들이 3차 접종을 넘어서 4차 접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백신 추가 접종에 관한 논의 역시 10대 과학 뉴스로 선정됐습니다. 네. 이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사실 지난 8월 저소득 국가에서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국가들은 추가 접종을 좀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 있었죠. 예. 네. 하지만 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을 하게 되고 또 추가 접종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까지 속속 나오면서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저소득 국가 국민의 약 7%만이 1회 접종을 겨우 마친 수준이기 때문에 일부 선진 국가에서만 이 추가 접종을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코로나19 변이가 계속 출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이처에서는 추가 접종과 저소득 국가 간의 이 형평성 사이에서 상충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와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내년 10대 과학 뉴스에는 코로나 종식, 또 코로나 안정화 이런 소식이 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또 저희가 매주 날씨야 개론이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이상기후 관련 소식도 많게 느껴졌거든요. 날씨, 또 기후와 관련된 뉴스도 당연히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은 8년 만에 나왔던 기후 보고서의 경고가 올해 10대 과학 뉴스에 뽑혔습니다. 예. 유엔 산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죠. IPCC는 8년 만에 기후 과학을 집대성해서 6차 평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1850년에서 1900년대보다 지금의 지구 평균 온도가 1.1도 올라 있다. 그만큼 따뜻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10년 안에 1.5도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전 세계 수장들이 모여서 기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예.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선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해서 전 세계 196개 나라가 2030년까지 지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해서 45% 더 감축하겠다라고 글래스고 기후 협약에 다 같이 서명을 했죠. 예.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이 공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해도 여전히 지구 평균 기온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네이처 역시 각국 정부가 이 협약 이행을 하려면 수많은 해결 과제들이 필요한데 이걸 정말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기후 정상회담이 열려서 협약까지 맺었지만 회의론 역시 여전히 남아있다는 소식이 10대 과학 뉴스로 뽑혔습니다. 예, 역시 기후위기 관련 뉴스도 하나를 포함하고 있다. 네, 이게 볼 수 있었고요. 네. 자, 올해는 또 민간 우주여행 시대의 원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우주 관련 소식도 있죠. 네, 우주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화성 탐사 관련 소식이 10대 과학 뉴스에 선정이 됐는데요. 예.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에 보낸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가 지난 2월 화성에 착륙을 했습니다. 이 퍼서비어런스는 지구 밖 다른 행성에서는 최초로 동력 비행을 시도했고요. 지난 9월에는 화성 지표에서 암석을 처음으로 뚫어서 시료를 저장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 미국 나사와 함께 중국 역시 첫 화성 탐사선 10-1을 보냈습니다. 예. 지난 5월 화성에 착륙한 이 화성 로봇 주룽이요.
화성의 북반구에 이전에는 누구도 탐험하지 않았던 지역의 지질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랍에미레이트도 이 화성 탐사설 아마를 보냈는데 화성 궤도를 돌면서 화성의 오로라 사진을 촬영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예. 네. 자, 우주 관련 소식에 이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제 재택과 비대면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각종 신기술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AI일 것 같아요. AI에 관련된 소식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지난 7월에 공개했던 AI 알파폴드 2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수많은 단백질 구조를 예측했다는 게 10대 과학 뉴스로 뽑혔습니다. 이 단백질은 사실 모든 생명 현상에 관여하는 만큼 구조를 알아야 되고 이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기능도 알 수 있는데요. 네. 그동안은 실험을 통해서 힘들게 구조를 찾아냈는데 인간 단백질의 겨우 17%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구조 예측 AI인 알파폴드2를 이용했더니 순식간에 인간이 발현하는 거의 모든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알파폴드2는 올해 35만 개 이상의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예측만으로 찾아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네. 이 단백질 구조가 시각화되면서 알파폴드2가 생명과학의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다양한 소식들을 지금 들어봤는데 이 외에도 또 10대 과학 뉴스에 다른 게 어떤 게 선정됐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10대 과학 뉴스에는 또 이제 있는 게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지난 6월 18년 만에 처음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치료제는 사실 임상 시험에서 인지 능력을 낮춰주는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외부 자문단 대부분이 이거를 이제 승인을 반대했는데 외부 자문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FDA가 승인을 내리면서 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 소식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관련 성과인데요.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가 유전자 가위로 체내에서 유전자를 직접 편집하는데 성공했다는 임상 결과를 공개한 소식도 10대 뉴스로 뽑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지난 4월인데요.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을 포함한 7개국 190여 명의 이 공동 연구진이 표준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입자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 성과도 10대 과학 뉴스에 꼽혔고요. 또 탈레반의 점령 이후 연구의 자유를 이룬 아프가니스탄 과학자들의 상황도 올해 10대 과학 뉴스로 선정됐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양혜원 기자와 함께 올해 10대 과학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또 내년 10대 과학 뉴스에는 과연 어떤 소식으로 채워질지 궁금해집니다. 양혜원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